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훈종 샌드뱅크 최고 운영 책임자와 함께 필리핀에서 열렸던 블록체인 위크 그리고 필리핀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 필리핀의 초청에 의해서 다녀오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다녀오셨나요? 네,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에 다녀왔고요. 네.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를 이제 만든 그 주최한 쪽에서 저를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네. 이렇게 뭐 비행기표랑 호텔까지 다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 와이프를 데리고 다녀왔어요. 오, 와.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약간 휴가처럼 즐기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온 예. 워케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귀한 아. 대접을 받으셨네요. 네.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 하니까 이제 우리 8월 달에 있었던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떠오르는데 네. 비슷한 어떤 성격의 행사인가요? 네, 정확히 그런 성격의 행사였고요. 아, 우리나라 KBW처럼 네. 블록체인, 암호화폐, 웹3, 그다음에 NFT 이런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는 산업의 종사자들이 네. 모여서 담론도 나누고 그다음에 부스도 이렇게 차려가지고 자사 서비스 홍보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 현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나와 있구나 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게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로컬에서 이렇게 크게 행사가 한번 열리면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 왔던 친구들은 막 아는 척을 해요. 네. 또 뭐 강남역에 무슨 술집 나도 가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8월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은 분위기가 좀 우울하고 뭐 하락장 아마 이제 필리핀에서도 그런 걸 느낄 텐데 전반적인 행사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좀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아서 네. 필리핀이란 나라에 처음 가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그 들뜬 분위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열렸고요. 네. 총 3,500명 정도가 입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필리핀에서 처음 열린 컨퍼런스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편입니다. 필리핀이 이 굉장히 나라가 크고 네. 이 마닐라라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필리핀에 처음 가보기 때문에 사실 그쪽 현지 암호화폐 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암호화폐와 굉장히 친숙하게 이미 지내고 있고 네. 많은 그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아, 자,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열렸던 그 8월에 열렸던 블록체인 위크, 부산에서도 10월에 열렸었고 그 이후에 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 다녀오셨는데 좀 궁금한 게 필리핀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랑과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하네요. 국내 투자자들은 일단 거래소를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뭐 4대 거래소가 유명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필리핀은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네.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나왔다고 하죠, 과거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추억이 있어요, 이 필리핀 투자자들은.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 엑시 인피니티, 제2의 엑시 인피니티 같은 어떤 게임이 뭐가 나올까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았고요. 네. 반면에 거래소,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 같은 거래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고빈도 매매를 한다거나 네. 어떤 펀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는 아예 없대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이 우리나라가 투자 뭐 이쪽이라면 이 게임 좀 더 NFT 이쪽에 맞춰져 있는 게 필리핀 투자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거래소가 엄청 활성화되지는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또 이제 나라마다 분위기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들이 네. 필리핀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그럼 그 거래소들도 결국에 이제 필리핀 진출하려고 하면 뭐 게임 하나 잡고 연계해서 들어가거나 뭐 이런 마케팅을 펴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행사에서 주제 발표도 하시고 뭐 패널 토론도 하시고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고 오셨던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셨나요? 패널 토론은 주제가 이 블록체인의 보안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올해의 이 디파이 해킹 액수가 뭐 역대 최고급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전년도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를 가지고 이 말레이시아에서 블록체인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패널 토론을 했고요. 네. 모더레이터는 그 폴카스트 뉴스라고 해외 언론이 있습니다. 네. 거기 코레스폰던트 특파원인 이제 조엘 플린이라는 분이 MC를 맡으셔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블록체인이 이제 너무 확장성만 도모하면은 보안성은 당연히 좀 놓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에 굉장히 초점 맞추는 블록체인이 보안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해킹에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 연사로 올라간 그 키노트 스피치 주제 발표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왜 여전히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투자 자산인지를 좀 설명을 하는 식으로 내용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하면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좀 빈곤 취약계층이 많은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비트코인이 어떻게 제2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네. 경제적 여건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설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녀오신 후에 칼럼을 쓰셨잖아요. 네. 필리핀 현지 국민 핀테크라고 하는 지캐시 그리고 마야에 대해서 암호화폐 진출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먼저 이 두 가지 서비스 좀 생소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필리핀에서 정말 국민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두 개의 서비스인데요. 네. 필리핀에 제가 첫날 도착한 날 이 네일 케어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아, 네. 네일 케어를 받았는데 그 상점에 지캐시 QR 코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지캐시가 혹시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암호화폐 쪽에 이제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중에 지캐시가 있잖아요. 동명이인이지 아. 같은 게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거군요. 우리나라 네. 서비스로 비유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아, 이제 뭐 네. 그 요즘 제로페이 같은 게 네, QR 코드가 네. 많이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캐시. 예. 재밌는 게 이 우리나라 핀테크들은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 네. 현금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 충전된 현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그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편의점에 가면은 현금을 충전해 줍니다. 편의점 오. 그 계산대에 가서 현금을 주고 지캐시 앱에 충전해 달라 하면 뭐 10만 원 이렇게 충전이 되고 그러면 지캐시 앱을 가지고 어느 상점에 들어가든 다 돈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도 그렇고 지캐시도 그렇고 뭐 QR 기반의 어떤 그런 핀테크인가 봐요. 그렇죠. 이 지캐시 마야는 이미 필리핀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니까 아마 사용자가 그래도 적어도 수천만 명에 달할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도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마야가 원래 만년 2인자였는데 네. 이번에 뭐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유저가 한 5천만 명 정도가 되고 네. 지캐시도 그거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둘 다 암호화폐 서비스를 기능을 도입을 해서 이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이죠. 부스를 차리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 기능과 이제 지갑 서비스를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두 앱 다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다운로드를 못 받아요. 필리핀 현지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저 부스에서 담당자들 설명 듣고 네. 제가 궁금해서 이제 리서치 해본 결과 이제 여기 칼럼에다 이런 내용을 쓰게 됐고 다만 이제 암호화폐를 왜 이들이 도입을 했는가라는 네. 이제 결국 질문이었는데 필리핀에 굉장히 빈곤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은행 계좌 없이 현금만 운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 어딜 가나 다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가나 은행이 있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 핀테크 업체들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암호화폐는 사실 현금과의 접점이 없어도 네. 순환 경제만 만들어지면 암호화폐로 그냥 물건을 사고 그거로 월급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암호화폐가 더군다나 또 해외에서 넘어올 때 어떤 국경의 제한이 없는 화폐이기도 하니까 또 그런 장점도 있고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을 보고 아마 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직접 써보시지는 못했지만 이게 딱 보면 뭐 5천만 이렇게 딱 양분해서 쓰는 거 보니까 진짜 토스급의 네. 어떤
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또 도입을 하고 그걸 열심히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왜 한국은 뭐 이런 생각이 네,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드셨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칼럼에서 비트코인이 필리핀 국민들의 희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지금 필리핀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동네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필리핀 네. 내에서 네. 그 중에서도 좋은 동네. 네, 네. 그 호텔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안전했어요. 그 동네는. 네. 근데 그 동네만 하더라도 이렇게 무장 경찰들이 많이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더라고요. 길에서. 근데 조금만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나가면 이제 동남아는 그랩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버 같은. 네. 그랩을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이 차가 멈춰설 때마다 빨간불에 차가 멈춰설 때마다 이 소년소녀들이 와서 창문을 두드려요. 네. 조금만 달라고 돈을. 돈을 네. 아.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아,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가 네. 보네요. 마닐라에 뭐 1,000몇백만 명이 산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차를 가면서 이 구걸하는 소년소녀들을 이렇게 많이 볼 정도면 빈곤 취약계층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1970년대 그렇죠. 때쯤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칼럼에도 이제 썼지만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소득만 가지고 살아갈까? 네. 그랬더니 거의 취약계층의 퍼센티지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전체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들 평균적으로 봐도 가구당 수입이 1년 동안 7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가구당. 평균 700만 원.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가구 1인당으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비교니까 네네. 이게 환율이라는 그렇죠. 거는. 네. 하지만 이제 현지에서 제가 좀 며칠 있어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외식비라던가 뭐 특히 이 주유비 같은 것들은 네. 우리나라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은 적고 네. 이제 쓸 돈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좀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네. 비트코인 같은 디플레이셔너리 에셋, 그러니까 발행량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가격은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런 돈이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부를 지켜나가고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필리핀 페소화가 달러 대비해서 쭉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가 적어진다는 거는 페소화로 돈을 버는, 월급을 버는 필리핀 사람들의 부도 같이 삭감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하고 좀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그 좋은 수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원래 이렇게 P2E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핸드폰 같은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 보급률도 막 그렇게 높지 않겠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 핸드폰 보급률 자체는 높습니다. 근데 은행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다만. 왜냐하면 필리핀 마닐라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은행 네. 앞에 길게 줄 선 사람들이 많은 거를 자주 목격을 해요. 아. 그러니까 대기가 은행에 한번 가면은 기본 한 3-4시간 정도 대기를 한대요. 네. 현금이 없어서.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사람도 줄이다 보니까 네. 더 대기가 길어진 거라서 은행에 대한 어떤 불편함 네.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은행 안 써, 나 현금 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불편함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지켓이랑 마야 같은 핀테크들이 조금 보완을 해주고 있는 보완해주고 상황이 있지만. 그렇죠. 예, 여전히 뭐 하여튼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그 엑시 인피니티 할 때 네. 하루에 적어도 뭐 1시간 하면 10,000원 나오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지금 평균 소득이 1인당 한 달에 15만 원 정도라고 하면 아, 정말 이 강력하게 뇌리에 박혔겠네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대학생이라고 하던데 네.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니까요. 어. 오히려 부수입이 아니라 주수입을 2개, 3개 합친 만큼 이제 돈을 벌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억이 당연히 기억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제 뭐 물론 코인 불장일 때라서 사실 가능했던 거긴 하지만 그렇죠. P2E든 아니면은 요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X2E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메타마스크 지갑에 이제 한 이용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메타마스크에서 나온 통계일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행사에서 그 행사 주최하신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메타마스크 이용자 중에 한 뭐 과반 이상이 필리핀 사람이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웹3에 관심이 많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네, 정말 뭐 엑시 인피니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넘어오신 거겠지만 네.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거래소 앱을 깔면은 당장 코인에 관심이 없더라도 또 코인 불장이 오면 언제든지 거래소에 들어가서 또 그렇죠. 매매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다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 웹3 앱을 깔고 있다는 거므로 뭔가 다음 메타가 왔을 때, 다음 이제 엑시 인피니티 넘버 2가 왔을 때 더 많은 인기나 그런 것들 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립토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크립토 업계에 있으니까 크립토 업계에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어떤 작업들이 많거든요. 뭐 홍보한달지 네. 아니 SNS에 이제 공유를 한달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번역도 되게 잘 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챗 GPT 나와가지고 아마 그것도 이제 필리핀 영어를 쓰니까 그쵸. 익숙한 환경일 것이고 그래서 뭐 좀 언어의 장벽이 있다면 그거는 AI를 이용해서 사실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그 작업을 발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장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맞아요. 제가 현지에서 그 우리나라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국 사업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필리핀 현지 개발팀이나 디자이너 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영어가 일단 되고 그렇죠, 필리핀은 그렇죠. 인건비가 싼데 불구하고 영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네. 어떤 웹3에 좀 친화적인 그런 어떤 그렇죠. 기본적인 도메인 널리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 거부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코워킹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희 뭐 어쨌든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오셨고 또 네. 평소에도 비트코인 많이 좋아하시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이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 말고 혹시 다른 암호화폐가 필리핀에 소개될 만한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트코인 말고는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 말고는 아직까지는 다른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 필리핀에도 보라카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휴양지에는 벌써 비트코인 해변이라는 지역이 생겼어요. 해변 이름이 비트코인 해변이에요? 네. 아. 트위터 계정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현상이냐면 보라카이에 있는 많은 이제 식당 및 리조트 같은 이런 유흥시설들, 네. 유흥시설이 아니죠, 관광시설들, 네. 이런 곳들이 비트코인을 자체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결제 수단으로. 우리 비트코인 받겠다. 돈 안 받을래. 돈도 받지만 비트코인도 받을래.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예요. 페소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하니까. 수입 물가는 비싸지고 자신들의 부는 삭감되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달러 줄 거 아니면은 비트코인 줘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벌써 한 120여 개 정도의 리조트 및 식당들이 그 움직임에 동참을 했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엘살바도르에서 이 비트코인 해변이라는 움직임이 처음에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보라카이에도 생겼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도 지금 브라질에도 같은 버전의 해변이 있고요. 트위터 계정들이 그렇게 생기거든요. 아직 다른 코인들은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혹시 누가 있다고 아시고 계시면 저한테 좀 리포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위축이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각 국가의 어떤 통화 가치가 점점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매스 어덥션 이런 대중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실사용 측면에서. 맞아요. 그리고 하드머니라고 하거든요. 네. 경화. 네.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떻게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선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코인들은 아직 없다. 이게 이제 제 이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필리핀 국민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이런 좀 실질적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금 당장 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그 빈곤계층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라면 와닿지 않겠죠. 네. 당연히 그럴 건데
점차 이런 엘살바도르에서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 호프라고 하는 어떤 학교가 있어요. 네. 비트코인 교육 시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빈곤계층 아이들을 가르쳐서 해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까지 보내줄 정도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연계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중요성을 좀 가르치고 네. 왜냐하면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현금이 그냥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금융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되게 도움 많이 된다라는 걸 가르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블록체인 필리핀 블록체인 위크에 직접 다녀오신 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국민들이 의외로 웹3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밖에도 또 저희가 들으면 유용한 내용 중에 나온 게 있을까요?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의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좀 애쓰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지에서 당연히 이 행사를 이끈 현지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웹3 생태계나 아니면 NFT 사업을 좀 크게 일구고 싶어 하시는 사업가 네.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가신 거거든요. 네. 현지에 한국 분들이 이제 네. 기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이제 연사로 초청받아 가게 된 거고 덕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뭐 두바이에도 앞으로 행사를 열겠다, 또 서울에서도 음. 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블록체인과 웹3, NFT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이름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네. 그런 노력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그걸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필리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